고맙습니다. 도장 맞으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주문한 음료를 갖다 주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노믹 리뷰 최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르노삼성 자동차의 소형 SUV 2022년형 XM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3는 국내의 쟁쟁한 경쟁 차종을 두고 있는 소형 SUV인데요, B세그먼트 차종에 속하고요. 작년에 처음 출시된 차량이지만 올해 연식 변경 모델로 출시되면서 단순히 연식 변경 모델로서 소소한 변화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디자인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고요. 더욱 큰 점은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개선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XM3를 타셨던 분들의 니즈를 반영한 그런 새로운 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고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네, XM3의 외관 디자인에서 크게 바뀐 점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차량 전면부에는 기존에 보시는 이 사이드 측면 하단에 있던 안개등 램프가 사라지고 그 역할을 대신 여기 보이시는 C자형의 주간주행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안개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날렵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채워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뒷부분으로 이렇게 통하는 틈이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인 설계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이 방향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연료를 높일 수 있고 또 차량의 어떤 구동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휠 아치와 운전석 도어 사이에 있는 팬더 가니쉬라고 하는 요 장식 요소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멀리서 보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굴곡이 새롭게 꺾이면서 생겼다든지 하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소 평이한 디자인이 적용됐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뭔가 색다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량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자 이제 도로에서 튀는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한 그런 기스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사이드 가니쉬의 모양이 바뀐 점인데요, 기존에는 이 처음 맨 앞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뒤로 이어지는 부분이 쭉 그냥 직선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 2020년형 디자인에는 여기 또 한번 팬더 가니쉬처럼 이렇게 꺾여서 약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모양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약간 화살표, 약간 화살이 날아가는 듯한 형상을 갖춤으로써 은연중에 이 굴곡을 인지하신 분들이 조금 더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XM3는 이번에 연식 변경 모델로 또 새롭게 나왔지만 그 엔진 라인업은 두 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솔린이고요, 1.6 자연 흡기, 그리고 1.3 가솔린 터보,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더 크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터보라는 이제 과급기가 적용된 터보 엔진은 웬만한 높은 배기량의 엔진보다 더 강한 구동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1.3 터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1.6 엔진 모델보다 더 강하게 발휘되고요. 하지만 1.3 터보 엔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계속 개선은 되고 있지만요, 터보 렉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가속이 지연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운전자가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바로 거기에 맞춰서 차가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살짝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나다가 속력을 더 빠르게 이끌어내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탑승자가 이제 그 현상을 느낄 때는 굉장히 좀 때에 따라서 불편하거나 또 그게 또 반복이 되면 멀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행감이 좀 떨어지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연흡기 엔진의 차량에서는 그런 현상이 물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직결감이 좋다고 하죠. 이제 변속될 때 그 변속 충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 자연흡기 엔진이 터보 엔진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XM3는 무단 변속기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변속 충격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터보 엔진의 장점이 이 XM3에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목적지인 원주시로 가는 길에 만난 이 정체된 구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XM3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 같은 구간에서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일정하게 내는 그런 기능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체된 구간에서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마침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있는 구간에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핸들 조작부 왼쪽 우측 하단에 있는 자동차와 계기판 모양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트 SET가 적혀있는, SET와 마이너스가 같이 적혀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 계기판의 초록색으로 제가 설정한 속도가 화면으로 활성화되면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저는 페달을 전혀 밟지 않고 있고요, 자동차 스스로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감속하고 가속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요, 핸들도 여기 보시면은 버튼 중에 차선과 그 사이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작동했다라는 그 문구가 뜨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차선 중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차량이 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뭐 제가 거의 세심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구간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시속 9km, 7, 8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요, 예전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막 신차에 적용이 됐을 때는 저속 상황에서 이렇게 비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차 재출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매우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도 아주 저속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차가 조금씩 앞차가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차가 정차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마치 제가 직접 운행하는 것처럼 또는 남이 운전해주는 것처럼 차가 스스로 감가속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좀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핸들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 핸들을 손에서 떼면은 자동차 그걸 인식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강제로 해제하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은 계속 잡고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발이 좀 편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편안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앞차의 간격도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얼마나 더 가깝게 붙어서 갈지 아니면 떨어져서 갈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들에 있는 버튼 중에 자동차 그리고 그 밑에 가로줄 3개가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2단계, 1단계 이렇게 총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4단계까지 설정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계기판에 표시되는 제 차 그림과 가장 가까운 초록색 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지냐 더 멀어지느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XM3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 어떤 수입차 브랜드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런 감가속을 되게 거칠게 하더라고요. 마치 사람이 그 페달을 급하게 확 밟는 것처럼 이렇게 좀 러프한 느낌으로 감가속을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XM3의 컨트롤 기능은 힘차게 나가기도 하고 제동도 충분히 강하게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탑승자가 이건 좀 너무 거칠지 않다, 부드럽게 잘 기능이 수행되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편안하게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들에서 손을 한번 떼볼 텐데요. 통상 한 15초 정도 지나면은 계기판에서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지금 한 10초 정도 지났고요. 네,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잡으십시오 라고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잡고 살짝 흔들어 줘야 차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메시지를 없앱니다. 근데 계속 이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다든지 부주의하다고 판단을 해서 또 다른 제스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안전성을 좀 보장해 준다, 이 기능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출발해서 현재 한 8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동안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19.2km 미터당 수치가 나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제가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거의 정속주행 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잠깐 짧은 구간에서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다 페달을 조작했고요. 최대한 관성 운전 실시했고, 이제 과속을 안 하니까 브레이크는 거의 밟을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체 구간에서는 좀 가고 서기를 반복했지만 급발진, 급제동 이런 거는 실시 안 했고요. 이렇게 천천히 먼 거리를 달리니까 거의 20에 가까운 수준의 연비가 기록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소형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하이브리드나 디젤 모델 못지않은 연료 효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큰 차에 비해서 연비 측면에서 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형차의 주요 고객인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나 또는 세컨드카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XM3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성이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린 화면에서 조작하는 것만으로 어디로 저희가 가야 할지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주문한 음료를 갖다 주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XM3 같은 이제 소형차에서도 이런 첨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XM3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XM3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XM3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모델과 크게 변화한 부분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그 운행감, 주행감, 그런 것들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들에게는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인의 어떤 운전 습관이나 취향을 르노 삼성 자동차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나은 상품성을 구현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생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이 소형 SUV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동성, 그리고 가벼운 느낌, 그리고 어디든지 쉽게 떠날 수 있고 유지비에서 있어서 부담이 적은 점, 그런 여러가지 소형 SUV의 장점을 이 XM3가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M3가 앞으로도 더 많은 잠재 고객분들의 관심을 끌고 또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믹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